시간은 어떤 보드라인 환자들하고 관련돼서 이 주관적인 공허감의 체험이라는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Emptiness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데, 아마 우리 이 책 끝나면 공부할 책 자체는 역전이를 중심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 emptiness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가진 emptiness도 있겠지만 또 상담자가 느끼는 emptiness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허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컴버그가 설명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주관적인 공허감의 체험. 정상적인 통합된 자기 개념과 이와 관련된 통합된 타인 개념은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자기와 대상이 연속적이라는 느낌을 보장해준다. 또한 통합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인간 관계망에 속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보통의 자기 감정을 보장해준다. 이런 자기 감정은 보통 가장 극단적이고 흔치 않는 심리사회적 외상이나 삶의 위협적인 상황에 의해서만 위협을 받는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감정은 통합된 자기를 자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서 통합된 자기의 리비도가 점유된 자존감이나 자기존중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서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이고 사이칼리스트 이해하는 셀프는 자기 표상이에요. 이고의 일부라고 받아들인 거죠. 셀프 자체를. 그런데 이 셀프는 셀프 자체가 이 컴버그가 이해하고 있는 심리 내적 구조는 대상관계적인 이론과 이고 사이칼러지를 통합해내는 이런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셀프 자체가 통합되어 있느냐, 인티그레이티드 셀프라는 개념과 인티그레이티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오죠. 통합된 자기, 통합된 대상이라는 개념은 이게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초기에 배드 오브젝트하고 굿 오브젝트, 좋은 적가슴, 나쁜 적가슴이라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대상 자체가 분열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분 대상으로 우선 처음에 인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분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셀프 자체도 부분 셀프, 나에게 좋은 셀프와 나쁜 셀프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이걸 어떤 면에서는 이분법적인 인식인데, 정신분석 이론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 사고가 꼭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의 원초적인 체험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각각 다른 체험으로, 다른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과 관련되는 대상 자체가 통합된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엄마가 따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가 각각 별개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좋을 때에 나와 불편할 때에 내가 통합되지 않고 각각 다른 나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셀프 필링이라고 하는 걸 자기 감정이나 셀프 필링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그냥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의 개념으로 쓰고 있죠. 자기 감정은 통합된 자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통합하는 나라고 하는 분열되지 않은 나에 대한 정서를 여기서 자기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합되어 있는 나로서 내가 느껴지는 것, 이거 셀프 필링인데, 쪼개진 나라고 하는 것은 셀프 자체가 통합된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통합적인 자기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자기가 통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인지되는 것, 이게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많이 있죠. 내가 미쳤나 봐 하는 상황이 있죠. 내가 부분 셀프로만 인식될 때 내가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기 존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셀프 이스팀이나 셀프 리가드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자기가 가치 있는 자기가 소중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이죠. 자존감 이게 이 경우에는 이 통합된 자기 우선 자기가 있어야 자존감이 생긴다고 보면 셀프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쪼개진 내가 여기저기 우리가 심하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화가 났다가 어떨 땐 또 평온했다가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해서 내가 뒤죽박죽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라면 셀프 필링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감정, 셀프 필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셀프 필링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리비도가 토화돼. 거기에 내 삶의 에너지가 거기에 심리적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여기에 동반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느끼는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때 내가 나를 귀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어쩌면 자존감이죠. 그 셀프 이스팀이나 셀프 리가드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내가 봐도 괜찮아 나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 아니면 내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온통 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사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나는 통합된 나라는 얘기. 통합된 셀프 자기에 대한 통합된 감각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 러브가 포함될 수 있겠죠. 리비도라는 건 성적 에너지 혹은 사랑의 에너지라고 본다면 심리적인 에너지인데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가서 이걸 귀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선 통합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이 통합된 자기에 대한 느낌이 셀프 필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셀프 필링을 전제로 플러스 리비도 통합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라는 통합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리비도가 부과돼서 셀프 리스펙트나 혹은 셀프 리가드나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이나 자존감이 거기서 형성된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통합된 자기에게 리비도가 갈 때 자존감이나 자기 존중이 생긴다라고 예,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분열된 예를 들면 통합되지 않고 뭐 왜곡된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왜곡된 자기 표상에 리비도가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악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왜곡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면 병리적으로 예, 얘기하면 그랜디오스 그렇게 셀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비도는 그냥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잘 통합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힘을 더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더 실어주는데 그게 결국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니까 벤츠 차가 좋은데 거기다가 좋은 기름을 넣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잘 가듯이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썩음썩음한 차에 기름을 아무리 좋은 거 넣어도 뭐 별로 이렇게 그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 그런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에 아주 그러니까 기름도 여러 종류가 있죠. 보통 기름이 있고 수퍼를 넣어줘도 아무리 수퍼를 넣어줘도 좋은 차이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 지금 폐차 직전에는 작은 그게 네. 레귤러를 넣거나 수퍼를 넣거나 큰 차이가 안 생기죠. 근데 그것도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우선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체험을
동원을 생각하면 내가 쪼개져 있다라고 느꼈을 때 여기에는 리비도를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기름을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무리하게 이게 가게 되면 거대자기라는 것, 거대자기 그랜드 셀프는 코웃은 상당히 건강한 측면에서 그랜드 셀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컴버거는 병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죠. 거대자기,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거대자기에다가 리비도가 실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본인은 그 자존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아니죠. 병리적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기 감정이 있어요. 셀프 필링이 전제가 돼야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컴버그가 하고 있어요. 통합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간의 정상적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받을 때 내적 대상에 의해 소위 내적으로 자기가 버림받거나 또는 내적 대상이 상실될 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병리적인 주관적 체험이 생겨난다. 이러한 체험에는 삶이 공허하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것, 만성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지루해하는 것, 외로움을 체험하고 극복하는 정상적인 능력이 상실된 것이 포함된다.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담자는 자주 공허감을 호소한다. 전형적인 사례에서 이러한 공허감은 주관적 체험의 기본 형태처럼 보인다. 이러한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내담자는 많은 활동을 하거나 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가하거나 마약이나 술을 복용하거나 또는 성과, 공격성, 음식을 통해서 추동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강박적 행동을 통해 내적 체험에 덜 집중하게 됨으로써 추동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반면 다른 내담자는 이러한 공허감 체험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며 기계적인 생활 방식이라 할 만한 것을 지니게 된다. 일상적인 활동에 동작을 하면서 비현실적인 죽은 감각을 갖거나 주관적으로 흐릿해지는 체험을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무생물적 혹은 인간적 환경에 융합되어 가는 것 같다. 주관적 공허감 체험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만성적인 신경증적 우울증 내담자나 우울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는 이러한 주관적 체험을 간헐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것을 다른 주관적 체험과 뚜렷이 대비되게 진술된다. 이런 내담자는 공허하게 느끼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상실한 느낌을 지닌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고 가용하지 않고 자동기계처럼 느껴지며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느낀다. 삶은 더 이상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고 미래의 만족이나 행복에 대한 희망도 없고 더 추구하고 동경하고 열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담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내담자에게는 의미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무생물 대상 세계는 분명하게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마치 그런 대상이 통상적인 주의 배경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해할 수 없고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닿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 그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무생물 대상들은 낯설어지고 고통스럽게도 무의미해진다. 이런 우울한 내담자의 공허감은 외로움에 가깝다. 그 차이점은 외로움에는 동경의 요소가 있고 다른 사람과 그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 사람 옆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탐색을 통해 잘 밝혀진 사실은 우울증 내담자가 무의식적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과 그들의 텅 빈 것 같은 주관적 체험은 초자아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초자아에 의한 가혹적 내적 처벌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혼자 내버려질 운명이라는 암묵적 단정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심한 경우 초자아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우울한 내담자의 내적 환상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내부 대상을 파괴해왔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랑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내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내담자, 분열성 성격 구조를 가진 많은 내담자는 공허감을 다른 사람과 다른 내적 특성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사랑, 미움, 부드러움, 동경, 애도의 감정에 닿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분열성 내담자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런 감정을 보고 이해하지만 자기 자신이 체험할 수는 없다. 이런 분열성 내담자에게 공허감 체험은 우울 내담자의 경우보다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허감을 느끼는 기간과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다른 기간 사이에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표류하는 느낌, 주관적 비현실성, 바로 이런 비현실성을 통해 얻게 된 진정시키는 특성에 대한 내적 감각은 분열성 내담자가 공허감 체험을 좀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며 타인에 대해 수동 의존적 반응을 채택하게 되며 그래서 그들은 주관적 체험보다 외부 현실을 알아차리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공허감을 체험하는 분열성 내담자에 비해 우울증 내담자를 만날 때 치료자는 주관적 체험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낀다. 우울성 성격 구조나 만성적인 신경증적 우울감을 보이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치료자는 강렬한 인간적 접촉과 주관적 공허감을 체험할 수 있고 동시에 내담자가 치료자를 현실적인 사람으로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자의 정서적 가용성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될 수 있다. 우울증 내담자가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에게 제공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전이로 그리고 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주관적 공허감을 호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삶 일반에서 정서적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열성 내담자를 만나는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와 비슷한 소외감과 거리에 닿지 않음을 체험할 수 있다. 강한 분열성 특징을 지닌 한 여성 내담자가 수개월의 치료를 받은 후 한 상담 회기에서 자신은 어떤 감정도 느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필자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필자가 해석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지를 필자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촌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촌의 남편을 매우 매력적인 남자라고 하였다. 내담자가 자신의 사촌의 남편, 그들 주변의 다른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들으면 그들 간에 어떤 성욕화된 긴장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필자는 누가 누구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내담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 구분할 수 없었다.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녀가 사촌을 방문한 전체 주제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에 좀 더 적절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필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자료의 다양한 측면 간의 모든 연관성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필요자에게 분명했던 유일한 생각은 내담자가 필자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필요자가 맞나요? 교수님, 필요자가 뭐예요? 필자 아니에요? 필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제가 필요자라고 읽었네요. 예, 예. 어머, 죄송합니다. 필자에게 분명했던 유일한 생각은 내담자가 필자에 대한 성적인 감정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이것은 기계적인 종류의 지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내담자는 사촌과의 그 사회적인 일에 참가해야 하는 것과 자신이 몰입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실 그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고 내적으로 반응하려는 노력 없이 기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지 일만 하는 것을 좋아했었을 것이다. 그녀는 또한 어디선가 강간 사례였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성적 체험과 관련된 다른 뭔가에 대해 읽었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필자는 혼란스러워졌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잃어버렸다. 동시에 필자는 상담실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과 과거의 윤곽과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가 거의 무생물 대상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 그보다는 그녀가 그 순간 필자에게 비인간적이고 낯설고 기계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달리 말해서 그녀는 사촌 및 주위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기술하였던 그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필자에게 유발한 것이었다. 그때 필자는 내담자에게 그녀 안에 있는 뭔가가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흩어지게 하고 파편화시켜서 인간관계의 의미가 상실되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성적인 환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흩어짐이나 파편화를 통해 그녀가 사촌의 남편에게 지녔던 매우 현실적인 성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과정이 이 순간 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내담자는 그녀가 필자를 껴안고 필자가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안을 때 성적으로 흥분되는 환상을 체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분열성 성격 내담자의 치료 관계에서 종종 만성적으로 저항적이고 좌절을 주는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 내담자의 경우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서가 흩어지고 파편화되며 내담자에게서 그리고 그런 내담자를 상대하는 치료자에게서 만성적인 공허감이 유발된다. 분열성 내담자가 체험하는 공허감은 외로움과 유사하지 않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렬하게 충분히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내담자는 치료에서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이용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임상 체험이나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정서 속에서 이런 깊은 공허감, 이런 주관적인 공허감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저 이거 오랫동안 일했었거든요. 되게 익숙해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마 컴버거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은 못하겠고 이 내담자 이 같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근데 그게 제 자신이 이게 통합이 분열돼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까 없었는데 제가 셀프 그것이 필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자기가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가 통합돼 있어야 이게 나라는 게 존재한다는 나라고 하는 정서가 우선 있어야 거기에다가 리비도가 실려서 자존감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통합된 자기가 감각이 없으면 네. 대상도 다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채워지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서 심한 공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이님이 느꼈던 거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랑 그런 대상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황으로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에게 어떤 그런 저랑 이게 관계가 같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또 외할머니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머니 손에 길러질 때 기억을 하는 거는 오빠랑 제가 있었는데 오빠를 굉장히 위했었던 차별을 하고 약간 남존 여비 같이. 그래서 거기서 되게 소외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도 엄마도 저를 길러준 할머니도 이렇게 저하고 어떤 컨택이 제대로 돼서 제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내 안에 지금 내면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을 가려면 우선 대상 자체가 있어야 되는 대상 자체가 잘 내면화되는 대상이 없는데 할머니나 이런 대상도 나에게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통합된 대상으로서 통합된 내적 대상들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적 대상이 결여되어 있는데 내 셀프 자체가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라는 감정,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리비도가 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27페이지에 그 초자에 의한 가혹한 내적 처벌에 대한 설명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혼자 내버려질 운명이란 암묵적 단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너무나 퍼펙트한 저의 그 힐링에 대한 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초자아로 모든 걸 컨트롤, 그러니까 했는데, 나중에 그 우울증이 왔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의 초자로 이렇게 자기 처벌같이 저를 그냥 공격하고, 그리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무가치함과 저의 존재감에 대한 그게 제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게 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라고 이렇게 했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거를 되게 느꼈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감격하고, 이제 그때 당시 세례 받고 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의 그 충족감과 만족감과 이게 완벽하게 그 충족된 감정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런 걸로 돌아가고, 내 남편과 관계가 계속 그렇게 힘드니까 그게 더 정말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라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굉장히 강박증적으로 신경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통합된 대상에 대한 게라기보다는 네. 마술적인 대상에 대한 거가 되어버린.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예수전도단 가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고,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있던 정서가 제가 그 무가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현실에서 확인을, 정말 나 그런가 아닌가, 사랑받을 만한가 아닌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한 80~90% 이제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렇게 일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들었던 체험을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신앙적인 체험 얘기를 하셨는데, 신앙적인 그 체험에서 여기 예수에서 수련한 영신 수련에서 보통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체험하신 것 같아요, 조이님이. 영신 수련의 초기 단계에서 피정자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선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loved sinner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도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받은 체험이 없이는 영적 수련이 불가능하다니, 문제는. 그래서 심리적인 것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자기가 사랑받은 느낌을 온전하게 갖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심리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하자면 지금 아까 부모님하고 관계, 내적 대상 관계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 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통합 할머니 상이나 모든 대상의 상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내 자신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 셀프 자체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통합된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랑을 줄 내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그릇이 내가 안 돼 있다는 얘기. 내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래서 셀프 킬링이라는 게 굉장히 통합된 자기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쪼개져 있는 모습으로는 거기에는 나의 리비도도 실리지 않고 대상이 주는 리비도도 내가 담아낼 수가 없잖아. 그릇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담을 그릇이 없는 상태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이걸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통합되어 있어야 이 사랑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부어도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empty잖아요. 그게 emptiness죠. 그래 공허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emptiness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늘 그 자살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의미가 없고 늘 공허하고 뭐를 해도 아까 여기 무슨 중독으로 빠지기도 쉽다고 여기서 그랬나 전 시간이었나 그런 거를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방탕하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극단적으로 또 가져지지도 않고 초자가 워낙 그러니까 분야가 또 싫어하니까 그런 원초적인 에너지 자체가 또 봉수돼 버리잖아요. 타락을 하려고 해도 못하더라고요. 네, 엄격한 가혹한 초자가 있어서 어떤 시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에너지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길밖에 없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이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였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3살 때 이제 그 뚝 끊어진 거잖아요. 그때 아기가 그 죽음이란 걸 모르니까 그렇게 오던 사랑이 뚝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멜라니 클라인 거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아마 제가 그 버림받은 그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귈 때 항상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하고 늘 그게 무의식에 있어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를 사귀면 제가 먼저 항상 버린다? 근데 그게 네, 그게 아까 첫 시간에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제가 먼저 그렇게 한 첫 거예요. 시간에 나왔던 케이스잖아요. 자기의 네. 중요한 대상들을 계속 잃어버렸던 체험이 있으니까 원초적인 경험 속에서 내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내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버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상을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상과 그런 관계를 잘 못 맺더라고요. 못 맺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주 아픈 체험인데 지금 잘 승화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되신 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담자도 정신병리의 주요 측면으로서 공허감을 느낀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구조 내담자, 즉 병리적 나르시시즘 성격을 가진 내담자이다. 자기애성 내담자는 병리적 거대 자기가 수립되고 모든 내재화된 대상 관계가 심하게 악화된 특징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우울성 내담자 및 분열성 내담자와 비교해서 자기애성 내담자는 공허감에 더해서 매우 지루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애성 내담자는 분열성 내담자와 그리고 훨씬 더 많게는 우울한 내담자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는 어떤 측면의 인간관계 능력을 이용하지 못한다. 우울 성격 구조의 내담자와 심지어 분열성 내담자조차도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인간적인 감정과 체험을
깊게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랑과 정서로부터 배제되었다고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랑과 정서를 공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성 성격의 한 내담자는 소설과 연극의 정서적 의미와 음악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문학 속 인물과 깊게 동일시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분열성 내담자는 철학적 및 종교적 사상에 관심이 매우 많았으며 거리를 갖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방식으로 친구와 가족의 삶에 대해 예리하게 알고 있었고 몰두해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는 인발과 되지 않으면서 관찰하는 능력은 뛰어나죠. 그녀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서 이 행성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것처럼 느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의 내담자는 인간의 체험을 깊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감탄받고 싶은 욕구를 사회생활을 통해 현실이나 환상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얻게 되며 직접적으로 추동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삶의 의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곧바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들은 금세 공허해야 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루해야 한다. 이제 세상은 감옥이 되며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새로운 흥분이나 감탄 또는 공급되는 것들의 함입, 통제, 승리를 의미하는 새로운 경험만이 탈출구가 된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서적 반응이 어려우며 자기애적 목적의 만족을 넘어서는 가치체계나 창조성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사실상 낯선 것으로 느껴진다. 치료 관계에서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는 치료에게 두 가지 반대되는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때는 내담자가 자신의 거대성을 치료자에게 투사할 때가 있다. 이때 치료자는 자기 자신이 내담자 삶의 중심이 되고 끝없는 만족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원천이 된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자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치료자는 자만하고 독선적인 전능한 내담자 앞에서 자신이 공허하고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매우 갑작스러우면서도 미묘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치료자는 꽤 오랫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자는 자기애적 내담자를 치료할 때 만성적인 공허함, 비현실감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지루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강한 죄책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루함이 내담자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는 전능하고 치료자는 무가치한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거짓 관계가 지루함으로 표현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치료자의 지루함은 치료 시간에 의미 있는 대상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치료자의 지루함이 경고해 주는 것은 내담자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만성적인 지루함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내담자의 대상 관계가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대상이 쪼개져 있고 또 자기도 쪼개져 있는 이 상태가 내담자에게 있는데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 상황이 상담자에게 유입되니까 상담자도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의미함, 지루함, 공허함 이것이 처절하게 상담자에게도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굉장히 지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해진다고 하는 것은 대상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된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쪼개진 대상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통합된 자기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는 없는 존재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있는데 나라는 인격체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속에서는 내가 내적 대상으로서 죽었다는 얘기는 외적 대상인 나도 이 사람 앞에서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냥 환경에 불과한 거잖아요. 인격체로서의 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니까 나는 그게 이미 죽음을 당한 상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졸음이죠. 잠드는 거죠. 그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상태에서 죽는 거가 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분들하고 있으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졸음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통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잠이 올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상으로서 이미 살아남지 못한 상태를 체험하는 거죠. 이때 상담자가. 임상에서 심하게 자기애적인 환자들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만났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심하게 자기애적 환자는 상담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오죠. 네, 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기억이 없는데 현실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예, 현실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막 무가치해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계속 고개를 흔들고 있는 하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수용해 주는 순간 내가 나를 통합해야 되고 내 셀프 이스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 존중해줘도 이걸 존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되게 이렇게 바라고 추구를 하는데 정작 보니까 그 이유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해줘도 제가 또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저 안에 제가 스스로 그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 적절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못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번 제 2차로 또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타인들이 말하는 지지와 공감을 내 거라고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껴졌고 상담에 되게 콘크리트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그게 고통이었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좀 보태주면 프로이드가 꼭 일관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슈퍼이고라는 이론을 냈는데 슈퍼이고를 디말리션 그걸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문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슈퍼이고를 어떻게 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느냐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슈퍼이고가 내적인 독재자예요. 그 내적 독재자는 근데 독재자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타도하려고 하면 평생 타도 못해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 슈퍼이고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슈퍼이고를 타도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정신분석의 스트레이치나 이런 과거에 정신분석에 아주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이 슈퍼이고를 완화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슈퍼이고를 순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요즘
정신분석가 중에는 이 슈퍼이고 개념을 슈퍼이고 이 현상 자체를 완전하게 뒤집어 혁명적으로 없애버리고 다른 것들을 세워야 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슈퍼이고에 기죽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다 묶어놓고 있는 게 슈퍼이고예요. 근데 슈퍼이고는 사실은 이드의 이 공격성이 자기한테로 가서 이 공격성 덩어리가 슈퍼이고라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 슈퍼이고 너무 양심적인 거가 사실은 가장 비양심적인.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쪼개져 있는 부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걸 넘어서요. 근데 우리는 쪼개지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평생 동안 어려워요. 내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만 이걸 다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내담자를 만나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이게 보통 정신분석에서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인신공양,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이 휴먼 세크리파이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담자가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통스러운데 나는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고통스러운 만큼 나도 고통스러울 때 진정한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게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이 직종에 있는 한은 그 고통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 고통을 통한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만을 주고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랑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이드는 내담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담자에 집중할 때만 이 사람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통찰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무의식을 읽어내는 유일한 길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기억이나 나의 이해나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소망, 이 사람의 정서, 이 사람의 고통을 담아내는 일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이게 죽는 느낌이라니. 그래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싶은 생각인 거죠. 우리 서 목사님 잠깐 코멘트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죠. 네, 뭐 솔직히 이제 제가 여기서 회개를 하면 아까 남 선생님이나 우리 조이 선생님 말씀 그리고 우리 김성심 선생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100% 공감을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목사님. 네. 저희들이 네. 보더라인 나르시시스트 환자들이라 그래요. 저도 가끔씩 발견되는 게 저도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런 나쁜 남자, 그 보더라인의 어떤 그런 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평소에 저는 한없이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한없이 착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들으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좋은 게 뭐냐면 때로는 제 안에 제가 예전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거 다 그렇다고 생각한 건데 스스로 제 안에 스스로 근육이 생겨가서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아니면 여러 많은 어떤 그런 내담자의 관계에서 그걸 때로는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스스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어떤 보더라인이나 좀 있는 사람들 계속 한 몇 해 계속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느낄 때마다 아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간 체험에서 저는 그 몇 년을 느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로봇 같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로봇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 없고 남의 주변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남 선생님께서도 그 아까 그분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센터가 돼야 되고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발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하고 가로막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대역죄인 대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상대적으로 공허함이 저도 너무나 컸었거든요. 제 그렇죠. 스스로도 완전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저한테도 이제 이거를 뭔가를 좀 대항하고 저항하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인신공략에 뜯기면 뜯길수록 어느 정도 뜯기면 뜯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생각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들으면서 좀 그렇게 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불안정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한데 우리 스스로의 취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자기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깨어져서 분열돼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담아낼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아픈 체험들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게 아플 때 내가 참 잘하고 있으라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내가 나의 셀프 아브젝트가 돼주는 이 일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해 주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못해요. 그 가장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셀프 어택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가장 비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니까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그 셀프 어택을 함부로 하시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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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